자, 이번에 우리 전산세무 2급 교재 167페이지에 100회 기출문제에 일반전표, 메인매춘표, 결산전표 프로그램 입력은 안 하고 분개만 해보겠습니다. 1번 1월 15일 영업부 김시성 가장에게 출장비로 지급한 60만 원 지급시 전도금으로 처리했대요. 지급 전도금으로. 대한 다음에 지출결의서에 제출받고 자네가 현금으로 반환받았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그러면 출장비 지급할 때 현금 등이 나가고 여기 전도금이라고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울 때 가지급금 처리한다고 나왔었죠,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전도금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장 가서 돌아오면 전도금 처리한 부분을 없애고 왕복 항공권하고 숙박비를 무슨 비라고? 여기 교통비라고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38만 원이고 사용하고 남은 22만 원은 현금으로 반환했대. 현금으로 22만 원. 지금 이제 그 기출문제 옮기는 과정에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야 될 게 좀 잘못 나와서 그 부분 이해하시고 보세요. 지금 수정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 1월 30일 봉수전자는 유상증자를 위해 신주 2,000주를 1주당 만 원에 발행하고 주금 납입액은 보통예금 계좌 입금받았다. 당사는 유상증자의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80만 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당 액면가액은 5천 원이다. 주식을 발행하니까 대변에 무슨 금? 자본금 항상 액면가액 2천주 곱하기 액면 단가는 5천 원이니까 1,000만 원이고 1주당 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보통 예금은 2천만 원이 들어오고요. 여기까지만 고려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주식 할인 발행 있으면 상계 처리하는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380만 원 상계 처리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620만 원만.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상계 처리예요. 그 다음에 4월 5일 제조부서에서 구입한 화물 트럭을 양주시청에 등록하면서 취득세 146만 원을 현금 납부했다. 현금이 146만 원 나가고 취득할 때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 포함이죠. 트럭에 대한 거니까 무슨 운반구? 차량 운반구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있을까요? 5월 15일 5월 15일 당사는 아래와 같이 직원 상여금에 대해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차인 지급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상여금은 계정별로 구분하되 거래처명은 생략한다.
상여금도, 예, 제조부는 제조원가, 1,000만 원이고, 영업부는, 예, 상여금, 판매비와 관리비, 500만 원이고요. 소득을 주면서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원천 징수한 금액은 우리가 무슨 금? 예수금 89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위치했으니까, 예, 보통예금은, 예, 차인지급액 1,411만 원이, 예, 보통예금 나가겠죠. 상여금 제조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불리한 거죠. 그지? 나머지는 같기 때문에 묶으면 되고. 일반 전표의 마지막 10월 31일. 당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액면가의 100만 원의 사채를 96만 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사채 발행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사채 발행비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사채. 항상 무슨 가에? 액면가에. 그죠? 액면가에 100만 원. 96만 원에 할인 발행하고 보통예금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이 96만 원 들어오고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만 원이 원래 발생해야 되는데 사채 발행비 2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사채 발행비가 들어간 만큼 돈이 덜 들어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증가하는 거죠. 우리가, 예, 사채를 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예, 사채 발행비라고 하는데 사채 발행비는 계정 과목이 아니라, 예, 발행가의 사감 항목. 사채 발행비가 들어가는 만큼 돈이 덜 들어옵니다. 돈이 덜 들어오는 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거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시고 자, 이번에는 메인 매출 전표, 예, 문제 2번에 1번 7월 3일 당사의 영업부는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한 후 아래에 전자세금을 발급받았다. 대금 중 50만 원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예, 직원들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영업부 거래처 선물 주는 거네. 그치? 그 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매입에 불공. 예, 공급가액은, 예, 300만 원이고 예, 거래처는 공급자가 서울백화점.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의 0. 불공제 사유는, 예, 접대비 관련. 그 다음에, 예, 대금은 50만 원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 보통예금이니까 섞여 있으니까 분계형은 혼합입니다. 매입의 불공은 매입세 30만 원 발생하지만 공제가 안 되죠. 공제가 안 되면 다 해당 계정 포함이니까 접대비, 접대비인데 여기도 영업부는 거래처. 이 거래처도 매출처 거래처인지 매입처 거래처인지 안 나왔네. 그치? 어? 얘도 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다 맞게끔 해줬을 것 같아요. 33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나머지 280만 원은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매출처에 대한 접대인지 매입처에 대한 접대인지는 안 나왔는데, 예. 근데 그냥 그
뭐지, 뭐, 제조원가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일단은 공장 제조 생산인이라는 표현 없으면, 예, 공장 제조 생산 또 네이처 뭐 이런 거 없으면 일단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게 영업부라서 당연히 매출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업부인데 매입처 적자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 7월 13일.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영풍에 300만 원의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단기 감가상각비 계산은 생략한다. 기계 장치를 팔았으니까 예,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 교부했으니까 과세. 팔은 금액이 300만 원. 거래처는 영풍.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했으니까 전자입력이 0. 유형자산 처분하면 분계형은 혼합입니다. 감가상각 무계획 때문에. 매출의 과세니까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30만 원 자동 뜨고 매출이면 제품 매출이 자동 뜨는데 실제 우리가 제품 파는 거 아니다 보니까 제품 매출을 기계 장치로 바꿔주시고 유형자산 처분하면 취득원가 없어지고 취득원가 없어지고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에 730만 원. 그럼 이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가액은 70만 원짜리죠. 그치? 장부가액은 70만 원짜리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300에 파는 거죠. 우리 처분 후시 고려할 때는 부가세는 제외하고 고려해야 돼. 그치? 그리고 장부가액 70만 원짜리를 300에 팔았으니까 그러면 230만 원만큼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나와요. 파는 게 300이고 부가세가 30만 원이니까 3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외상으로 했다. 그지? 근데 상거래가 아니니까 무슨 금? 미수금이죠. 330만 원. 회계 1급 때는 제일 어려웠는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세무 2급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 됐고 3번 7월 20일 영업부 사무실의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자세금 개선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비용은 품목에 기재된 계정 과목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시오. 임대인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니까 매입의 가세네요. 매입의 가세. 매입의 가세고 임차료 건물관리비 이거 복수거래로 입력하지 않아도 상관없대요. 원래는 품목이 2개 이상이면 무슨 거래? 복수 거래로 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지? 원래는 이게 복수거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임차료하고 건물관리비 나왔으니까 또 안 해주면 또 일정 감점할 때가 있어서 예. 품목이 2개 이상이면 복수거래로 임차료 500만 원. 그 다음에 건물 관리비 8만 원. 거래처는 1000일. 우리가 공급받는 자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의 0. 대금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분계형은 혼합.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나와야 되겠죠. 매입의 과세니까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58만 원이고 임차료는 계정 과목이 임차료 영업부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500만 원이고 건물 관리비는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건물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 8만 원.
80만 원. 80만 원. 그러면, 예, 58만 원하고 580만 원 합쳐서 638만 원을 예상으로 했으니까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금? 미지급금 638만 원이고요. 예전에 건물관리비 어디 나오는 문제에서 건물관리비 계정 과목이 잘 안 떠서 틀린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메인 매출 점표 한번 들어가 볼래? 우리 메인 매출 점표에. 메인 매출 점표에 7월 20일. 메인 매출 점표에 7월 20일 들어가셔서 네, 네이버에 가세 51번 품목에서 복수거래 F7번 눌러서 품목에다가 임차료 공급가액이 500만 원, 그 다음에 건물 관리비 공급가액이 80만 원 넣고 다 입력했으면 ESC로 빠져나오시면 임차료에 품목이 돼 있고 공급가액 580만 원, 부가세 58만 원, 거래처는 1000일, 전자입력의 0, 공개의 0은 3번 혼합. 원재료를 임차료로 바꾸시고 임차료 판매비와 관리비가 500. 차변에 건물. 건물 했을 때 건물 관리비 나오네. 예전에는 뭐 때문에 안 나와갖고 학생들이 건물 관리비를 일단 건물 관리비랑 계정과 우리 거의 쓴 적이 없잖아, 그지? 하여튼 그 문제 때문에 어쨌든 틀린 적이 있어요. 학생이 계정 과목 못 찾아서. 건물 관리비 8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253번.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는 거 공부하시고요. 4번 8월 24일 회계부의 업무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가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385만 원에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해당 거래는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네, 컴퓨터는 비품이고 회계부 업무 컴퓨터는 매입에 카드 결제했으니까 카가 매출의 건별 카가 현관은 부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 385만 원 넣어주시면 공급가액 350만 원과 부가세 35만 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사가 컴퓨터 카드는 한금 카드사 분계용은 카드 매입의 카가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35만 원 자동 뜨고 매입이면 원재료가 자동 뜨는데 업무용 컴퓨터 구입했으니까 비품 350만 원이고 385만 원을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한금 카드 385만 원이 되겠죠. 거래처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지 이게? 거래처 한금 없는 거 한금? 아, 카드에서 줘야 해야 되는 거야? 카드에서. 신용카드. 한금 카드사라고 되어 있네. 한금 카드사. 거래처가 5번 8월 26일 비사업자인 김정희에게 제품을 55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별도의 세금 계좌는 현금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며 거래처 임명을 생략한다. 예.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서 교부했으면 매출의 가세, 현금 영수증 교부했으면 매출의 현관, 신용카드 매출표 교부했으면 매출의 카가인데 그거 아니죠. 그래서 매출의 건별이고 매출의 건별 카가 현관은 공급 대가
55만 원 넣어주면 공급가액 50만 원과 부가세 5만 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김정희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됐으니까 분계형은 혼합. 매출의 건별도 가세니까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5만 원 자동 뜨고 매출이면 제품 매출이 자동 나오는데 실제 판매한 것도 제품 매출 맞고요. 55만 원 보통 예금에 입금됐으니까 차변의 보통 예금 55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됐나요? 결산 전표로 가볼게요. 결산 전표. 고제 페이지는 171페이지. 171페이지. 결산 전표 문제 4-1번. 당사는 뉴욕은행에서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20만 달러가 있다. 기말현재 외화장기 차입금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기말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니까 이건 장부상 환율이고 단기말 환율은 달러당 1050원입니다. 그러면 20만 달러 곱하기 20만 달러 곱하기 발생 시 환율은 달러당 1200원. 그러면 2억 4천만 원이 장부가액이고 결산 시 기말 환율이 달러당 1050원. 그럼 2억 1천만 원이 결산 시 평가액이에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 감소한 거죠. 환율이 내려가는 바람에.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뉴욕은행 3천만 원이 감소했고 감소한 만큼 외화, 환산, 이익 3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아래 차입금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이자 비용은 만기 시점 일시상환 조건이며 월화 상각한다. 이자를 그 만기 때 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 발생주의니까 단기 분거만큼은 이번 연도에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입금, 대출 금액이 차입금이 되겠죠. 2억 원. 2억 원 곱하기 이자율 2.4% 하면 1년치 이자가 나오는데 돈 빌린 게 2022년 4월 1일부터니까 이번 연도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기분이 9개월치예요. 단기분 9개월. 나누기 12. 대출 금액 2억 원 곱하기 2.4% 0.024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니까 단기분이 360만 원이고 차변에 그러면 이자 비용 360만 원 인식하고 얘는 내년이 아니 만기 때 줘도 되는데 미리 인식한 거잖아. 그치? 발생주의 때문에. 그래서 대변에 무슨 비용? 미지급 비용 처리해줘야 되죠. 이번 연도 말까지 줘야 되는데 안 줬으면 미지급금. 이번 연도 말까지 주지 않아도 되는데 발생주의 때문에 인식했으면 미지급 비용. 요거 틀리면 또 틀렸다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
영업부가 11월에 구입한 소모품 200만 원 중 결산일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은 150만 원이다. 당사는 소모품 구입할 때 자산 처리했대요. 구입 시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했는데 자산 처리한 요 금액 중 예, 결산 시까지 사용액, 결산 시까지 미사용액. 미사용액은 150만 원이고 얘는 안 썼으니까 무슨 품? 소모품이라는 자산 처리하면 되고 그 결산 시까지 쓴 금액은 50만 원이네요. 그지? 50만 원은 소모품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처리해 주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미사용액, 소모품은 15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얼마가 있는 거예요? 200만 원 있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50만 원 없어지고 50만 원을 썼으니까 차변에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 5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금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치? 해주시면 되는 거죠.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선수수익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한 금액은 비용 처리, 안 쓴 거는 자산 처리. 안 쓴 게 150만 원이니까 소모품은 15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200만 원 있기 때문에 소모품 50만 원 없애주고 소모품비 4번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대요. 공장 생산직은 퇴직급여 추계액이 3,200만 원이니까 3,200만 원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얼마가 있으니까 그러면 1,400만 원만큼 추가해 주면 돼요. 사변의 퇴직급여 생산직은 제조원가 1,4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400만 원. 따로따로 해주셔도 되고 사무직은 퇴직급여 추계액이 1,800만 원이니까 1,800만 원만큼 있으면 되는데 충당부채 잔액이 700만 원 있으니까 빼주면 1,100만 원만 추가해주면 되죠.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1,1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1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입력하는 건 수동결산이고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 결산 반영 금액란에 반영하면 됩니다. 생산직은 퇴직급여 추계 3,200만 원 곱하기 설정률 100% 마이너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1,800만 원 그래서 1,400만 원 추가 계산하면 되고 사무직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급여 추계액 1,800만 원 마이너스 퇴직금 충당부채 잔액이 700만 원 빼서 1,100만 원만 추가 계산하면 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계정 과목 같으니까 묶어도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써도 채점에는 영향은 없어요. 5번
단기의 법인세 비용은 1,650만 원이다. 법인세 중간이납세 530만 원과 당해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이세 70만 원은 선납세금 계정에 계정되어 있다. 선납세금 계정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530만 원하고 70만 원 더해서 600만 원이 지금 선납세금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수동 결산으로 한다고 치면 차변의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이나 법인세 등이나 상관없어, 둘 중에. 법인세 비용 1,650만 원, 대변의 선납세금 600만 원 없어지고, 나머지만 무슨 세금? 비지급 세금 1,050만 원. 이렇게 일반 연폐 분기에도 상관은 없어요.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 결산 자료 입력에 선납세금 600만 원을 결산 관여 금액란 입력하고 1,650에서 선납세금 600만 원 뺀 1,050만 원을 추가 계상액에 1,050만 원 결산 반영 금액란 입력 후 무슨 추가? 검표 추가해주면 되죠. 자동으로 한다고 치면은, 그지? 여기까지 해서 100회 기출문제 일반 전표, 메인 매시전표, 결산 전표까지 끝났습니다.